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외로워질 때마다 저는 우리 공공운수 노조를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힘은 작을 수도 있지만 제 뒤에는 25만 명의 동료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 노동조합을 찾으세요. 노동조합을 찾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KT 새노조 위원장 이호계입니다. 오늘은 저희 KT 새노조에 처음 가입하시는 신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교육 자료는 저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KT 지부로 소속돼 있는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그 발행한 조합원 교육 그 권리, 노동자 권리 가이드 이거를 참조로 해서 만들었고, 여기다 이제 저희 KT 새노조랑 KT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만든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일단 노동조합은 무엇인가부터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과 체계, 노동법과 노동3권, 부당노동행위, 그 다음 KT 새노조 활동 소개, 그 다음 공공운수노조가 뭔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그 KT 노동조합의 역사, 1노조죠. 그리고 조합원의 기본 행동 강령,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정의와 필요성과 역할이죠. 일단 노동조합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의 노조법이죠. 노조법 2조에 나와 있는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좀 이렇게 되게 긴데 어쨌든 이게 노조의 정의입니다. 이 노조의 가장 큰 그 지향성은 첫 번째는 평등한 공동체인 거죠. 학력과 나이, 성별, 직종과 무관하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가능하고 1인 1표 원칙이죠. 를 원칙을 해서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 평등,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결, 항상 단결 이렇게 하시죠. 개별 노동자는 사용자의 종속, 집단으로 뭉쳐야 대등한 관계가 형성 가능합니다. 그 산별 노조로 해서 심지어 그 각 사업장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이런 노동조합 단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공공운수노조가 그런 형태겠죠. 그리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주 8시간 노동, 그 다음에 주 5일제,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다 이제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이 사회적 목소리를 통한 성과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자주성,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의 힘으로만 오로지 운영이 돼야 되지, 회사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민주성,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투명한 토론과 1인 1표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투쟁, 탄압에 맞서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대, 이게 또 중요하죠. 그 노동조합의 자체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 시민사회 연대에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고요. 운영 체계는 보통 의결 기구를 거치죠. 조합원 총회라고 하죠. 총회. 그 다음에 저희는 없지만 이제 대의원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서 규약의 재정이나 개정, 예산, 임원 선출 등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구는 집행위원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사무국장 이런 식의 그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집행기구가 총회와 대의원대의 결정사항을 실제적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집행부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감사기구.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회계감사겠죠.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노동법은 무엇인가, 노동법과 노동3권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면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헌법 제33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하면 헌법에 들어가 있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결권이 무엇이냐?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거죠. 그리고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이 가능하고, 뭐 산별 노조에도 직접 가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KT 직원이지만 조합에 지금 KT 노조가 싫다, 아니면 새노조가 싫다 이래가지고 뭐 다른 단체에 뭐 지역 노조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뭐 제3, 4, 5 노조를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사용자는 이 교섭에 대한 요구를 정당한 그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교섭의 내용은 단체 협약으로 이 정리가 되고, 이거는 취업 규칙보다 더 상위 효력을 가지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단체 행동권. 아시다시피 이게 파업이라든지 뭐 집단 행동, 뭐 태업, 피켓팅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의 같이 하는 활동 모든 게 이제 단체 행동권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노조법이 정한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 파업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파업에 대한 절차들이 다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우선 기본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각자 이런 노동 관련 여러 법률을 통칭하는 개념이 이제 노동법이라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법들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가, 해고 등을 정해놓은 게 이제 근로기준법이고, 최저임금법, 이거는 이제 매년 협상을 하죠.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 그래서 이제 노동자라면 최저 1시간을 일했을 때 얼마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이제 최저임금법이고,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기 보면 노동상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죠. 이거는 KT 직원분들은 항상 교육 받으시죠. 법정 필수 교육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산업재해보상법, 뭐 여기는 업무상 재해 치료비, 생활비 보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여기는 이제 KT 새노조가, KT 내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을, 사례들도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을 신설하는 데 많이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시 이제 경영자가까지 책임을 물게 되는 뭐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법으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성별과 임신, 출산으로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 되고, 고용성 연령, 나이가 많고 적다로 해서 또 차별해도 안 돼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뭐 이런 데에 대한 법이고, 그다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있죠. 이게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법인데, 이게 사실은 뭐 비정규직법 같이 됐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들 중에서 이 법에서 금지한 행위들이 있죠. 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인가? 이거는 왜 따로 뺐냐면은 KT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불이익 취급. 노조를 가입했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뭐 활동을 했다고 해서 해고나 징계나 뭐 승진 배제들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KT 노동조합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승진을 누락시킨다거나, 뭐 새노조 조합원이라고 해가지고 승진 안 시켜주고, 아니면 뭐 업무도 안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불이익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KT 내에서. 그렇죠. 그러고 또 하나는 반조합 계약. 노조의 가입과 활동 권리를 계약으로 막거나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거는 행위. 이거는 사실은 KT는 없는데, 일반 기업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조 가입 안 한다고 뭐 서약서를 써야 뭐 취업을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이제 KT는 약간 다른 상황이라서 요거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 거부.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데, 뭐 요거를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뭐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고요. 그 다음 지배 개입. 요것도 KT에 많죠. 노조 운영에 개입을 회사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조합이 뭐 총회를 하는데 회사가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뭐 위원장 후보를 뭐 회사가 내정을 해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새노조 조합원한테 회사가 뭐 팀장이나 해가지고 탈퇴를 해라, 탈퇴를 하면 뭐 고가도 잘 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모든 거는 이제 지배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에 포함된 팀장이나 뭐 관리자, 직책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하면 안 돼요. 네. 요거는 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에서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사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조합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업무 태도 불량 뭐 이런 걸로 해서 경고 뭐 이렇게 줘도 안 되고 경고나 징계를 줘서는 안 되고 이렇게 노조 활동으로 뭔가 그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차별. KT 새노조 조합원이라고 해가지고 KT 조합원하고 다르게 차별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KT 조합원들만 승진시키고 고가를 잘 주는데 새노조는 안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다고 보복을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노동위원회 이런 데다가 뭐 증언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신고 보복으로 이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또 교섭 거부, 뭐 경영이 어렵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교섭을 거부해도 이거 당연히 불법이고요. 교섭을 해태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배 개입 이게 대표적인 불법 행위죠. 관리자가 조합원을 개별 면담해서 뭐 노조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새 노조는 가입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이게 불법입니다. 이런 거는 이게 체증을 하시거나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부당노동행위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 절대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노동조합과 같이 해라. 이거는 이제 부당노동행위는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을 어떻게 꼬셔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조합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새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막 징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소리를 뽑아가지고 사인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사인하거나 그거 수긍하지 마시고 아니면 뭐 징계를 할 거니까 오라고 하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노동조합에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과 상의해서 답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조합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 드렸듯이 뭐 부당노동행위, 뭐 새노조 탈퇴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팀장이 이제 회유를 한다거나 새노조 가입하지 말고 올해 승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하면 이런 거는 다 녹취를 하고 메모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거 증거를 남겨서 정보를 확보를 해서 해야 이게 불법임을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공운수노조의 그 지부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나 뭐 민주노총 이런 데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이런 그 증거물이 확보가 되었을 때 저희가 법적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뭐 구제 신청 등 이런 절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대응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노조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요. 저희는 2011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 노조 설립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KT 노동조합과 KT 새노조 두 개의 노조가 됐고 저희가 이제 제2노조라고 흔히 얘기하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상급단체를 또 정할 수가 있어요. 노동조합은. 그래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KT 새노조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하나는 KT 지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신공공성과 그 내부 경영을 감시하고 그다음 노동인권과 차별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자 이런 게 이제 저희 노조의 기치고요.
네, 주요 활동은 보면 그 2011년도에 이석재 회장의 그 공포 경영으로 참 유명할 때잖아요. 뭐 퇴근도 못하고 조합원들이 막 상품 판매 엄청 하고 키보드 같은 거 뭐 소위 말하는 그 자뻑이라 그러죠. 집에다가 하나씩 사가지고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허수 경영 이런 거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합원의 행동 원칙으로 정시 퇴근,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상품 안 팔기, 그 다음에 그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 이런 거 CP 프로그램 이런 걸 가동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뭐 원거리 발령 내고 퇴직까지 유도하고 이런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이제 폭로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이 10년 전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KT가 정상화됐다고 보여요. 지금 요즘에는 정시 퇴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퇴근 시간보다 빨리 퇴근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그 회사에서 PC 오프제를 해서 그 퇴근 시간 체크를 한다고 하고 불필요한 상품은 이제 거의 파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불필요하게 뭐 집에 인터넷을 뭐 3개씩 개통한다거나 뭐 이런 일 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고 최근까지 2014년도에 또 그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2024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과거에 우리 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서 그 초대 위원장님이 이제 보복 해고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7대 자연경과 사건을 공익 제보를 해가지고 회사가 해고를 시켰는데 이게 어쨌든 이 그 공익 제보자 보호로 이렇게 가가지고 해고가 번복되고 다시 복직하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석재 회장 뭐 퇴진 운동이 있었고 이석재 회장 하면 유명하잖아요. 뭐 무궁화 유성을 뭐 불법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하고 뭐 방망 경영, 비리 경영 뭐 이런 게 많았죠.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개발했다가 그 폐기 처분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황창규 회장이 삼성에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한 게 이제 8,300명 구조조정을 한 거고 이때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그때 그 기간에 이제 구조조정을 한 거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생긴 업무지원단 CFT 지금의 최근에 토탈영업 TF라는 예 전신인 거죠. 그 비슷한 거에서 거기서 해체 투쟁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백서 같은 거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 2015년에서 18년에는 저희 KT 계열사, KTCS, KTIS, 스카이라이프 이런 데들 계열사에 있었던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 도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대를 해가지고 많은 성과들을 얻었고요. 2018년도에 주요하게 또 기억하시겠지만 김성태 딸 채용비리 사건도 있었고 아연화재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통신의 인프라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가지고 KT가 좀 이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죠. 공채가 없어졌죠. 공개 채용이 없어지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부산발 그 인터넷 그 장애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현모 사장의 책임을 촉구를 했었고요. 2024년도에 김영석 사장 왔을 때 이제 구조조정, 뭐 지배 구조, 이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상급단체인 공공운수 노조 잠깐 소개드리면 그 지금 이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고요. 민주노총 산하에 공공운수 노조가 있고 공공운수 노조에 저희가 KT 지부로 있는 형태고요. 이게 지금 민주노총이 공공운수 노조가 조합원이 21만 명 정도 되고 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 가입 그 가이드인데요. 안내문인데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공공운수 노조의 지향은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강한 산별노조, 산별노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산별노조, 그러니까 통신 3사. 지금 이제 공공운수 노조의 그 방송통신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랑 LG U+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각 케이블 이 사업자 노조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좀 다른데 이제 그 한국노총 소속이 지금 KT 1노조죠. 1노조고 저희는 KT 세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르냐 조합원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민주노총은 이제 95년도 설립이 됐고 한국노총이 더 오래됐죠. 1961년
대한 독립축성노동총맹 뭐 이렇게 개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총은 어떻게 보면 좀 계급투쟁, 뭐 사회 전반의 노동자 계급의 이런 그 단결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국노총은 좀 온건한 계량주의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기업과 좀 협력적인 관계. 뭐 요즘엔 좀 약간 좀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핵심 쟁점은 이제 노동법 개정, 민주노총은 뭐 비정규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한국노총은 아무래도 좀 조합원의 실리 중심, 그다음에 협상 타결 뭐 이런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는 이제 민주노총 소속으로는 KT 새노조가 있고,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KT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제 KT 노동조합이 어떻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어용노조가 되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 KT 노동조합이 맨 처음에는 한국동시 민주노조로 해서 그 1994년도에 이렇게 나왔고, 그 민영화 반대 투쟁 뭐 이렇게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가 맞나 이때요? 그때 하면서 뭐 명동성당 파업하고, 그때가 이때 맞나요? 95년도. 예. 엄청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강성노조로 평가받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노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02년도 KT가 완전 민영화되면서 이제 어용화가 되기 시작해서 국정원 주도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2009년에 민주노총을 탈퇴를 하고, 이전까지 민주노총 산하였어요. 탈퇴를 하고 2013년도에 한국노총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때 KT 그룹사를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한국노총에 가입을 해서 그 통신 무슨 이런 연맹 같은 걸 만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고 주로 이제 이석채 회장이나 이런 그 외부에서 CEO가 바뀔 때마다 대규모 구조조정, 황창규나 뭐 김영섭 이런 회장들 와서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황창규 8,400명, 김영섭 뭐 5,800명 구조조정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다 합의를 해준 거죠. 현재도 보면 전자투표 안 하고 있고 뭐 좀 비민주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내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KT 구조조정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KT 노동조합이 어용화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회사는 KT 노동조합의 어떤 그 권력을 보호해주고, KT 노동조합은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구조조정을 해주고 임금 상승을 억제해주는, 이 서로 이제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런 상생관계를 맺어가지고, 주요하게 이제 KT 이 사장 때 줄어든 인원 위주로 보면 뭐 이계철, 이용규 때 이렇게 한 10,000명, 5,000명씩 줄었고, 이석재 회장 때 한 6,000명 줄었었고, 황창구 회장 때 이제 8,300명, 이거는 명예퇴직을 한 거죠. 그러고 김영섭 사장 때는 한 5,700명 정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KT 새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기본 행동 강령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그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운영 원칙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성별과 나이랑 뭐 직종에 관계없이 조합원 서로 이제 성차별적 언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호 존중해야 돼요. 동료 조합원을 뭐 선후배라고 해가지고 뭐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나이나 이런 걸로 뭐 권위나 뭐 이런 걸 위계적 질서는 가지시면 안 되고, 조합원은 다 평등한 이렇게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시고, 혐오 표현 하시면 안 되고요. 성별과 나이가, 국적이나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차별적 발언이나 비하 발언을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너무나 상식이 됐기도 했죠. 그리고 그 조합의 운영, 뭐 회의나 투표나 교육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여건이 되시면 가능한 한 참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밀 보호. 그러니까 회의 때 있었던 얘기나 뭐 총회 때 있었던 얘기, 이런 것들은 뭐 회사에 가서 그냥 자랑 삼아서라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우리의 조합의 기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이 어렵거나 동료가 어려울 때는 같이 이제 맞서 싸워주는, 뭐 이렇게 이제 조합의 힘은 당연히 그 연대에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로 이제 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이었고, 뭐 세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뭐 추가적으로 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뭐
이게 온라인인가? 이게 댓글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추후 다른 교육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